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부식은 관리계획에 대해서 하고 있고, 용기, 지도 이거 공부한 거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예전에는 거의 한 문제 나왔는데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쉽다고 해서, 이 용도 지역은 이건 중복하면 안 됩니다. 어느 한 곳이 여기가 상업지역이면서 공업지역 이렇게는 될 수 없어요. 네, 용도 지구와 용도 지역은 당연히 중복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여기다가 붙이는 겁니다. 또 얘네들하고도 중복이 가능하죠. 여기끼리도 중복돼요. 용도 지구끼리. 경관지구이면서 광화지구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이 안 됩니다. 얘네들끼리 이것끼리 이렇게 이런 것도 당연히 중복 가능하고, 용도 지구 간에도 중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둘이 당연히 대지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그렇죠. 이제 개발 회의까지 조금 들어갈 건데, 안동이 있는데 여기가 상업지역이면서 공업지역 이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내 땅이 이렇게 되는 경우 있겠죠. 여기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이렇게 될 수는 있죠. 그럴 때 여기도 1000평, 여기도 500평 이러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여기가 100평인데 여기는 5평이에요.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를 따로 쓰려고 하려면 이제 따로 쓰는 것이 너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건데, 제가 극단적인 가정을 한 거고요. 이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이쪽에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얼마인가요? 그렇죠. 50, 60, 70 그랬죠? 50. 용적률은요? 100. 얘는 60, 200. 이쪽이 900제곱미터이고 여기가 300제곱미터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어느 한쪽을 쓰면 안 되고요. 평균을 해야 되는데 단순 평균이 아니고 가중 평균이 해야 됩니다. 가중 평균이라는 것은 얘는 면적이 크고 얘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단순히 계산하지 말고 50과 60을 단순 평균하면 55인데 이렇게 이쪽이 더 넓으니까 가중 평균하게 되면 55보다 작은 수가 나오겠어요? 큰 수가 나오겠어요? 55는 평균이고 평균. 50점 맞은 사람은 900명, 60점 맞은 사람은 300명. 반평균이 어떻게 돼요? 55점보다 작겠죠? 그게 이제 가중평균입니다. 이제 가중평균이란 계산법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치를 그냥 말씀드린 거고, 이게 학계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학교는 가중평균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확률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문제가 나올 때 한번 풀어드리겠고, 제가 일단은 가중평균한다. 자, 건폐율과 용적률 어떻게 한다? 가중평균한다. 단순 평균 아니고 큰 면적 쓰는 것도 아니고 작은 면적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이외에 건축제한이 또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용, 건, 용, 이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럼 기타 건축물의 색채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는데, 기타 건축 제한은 넓은 면적을 써요. 여기. 자, 이제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런 곳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다가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연립이나 다가구, 다세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좁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걸 하나처럼 쓰더라도 다가구나 연립 같은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넓은 지역을 써야 되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이라니까 여기 건폐율은 이제 뭐 그냥 할게요. 52.5나 이런 거 쓰게 되고 가중평균이니까 55보다 낮겠죠. 그리고 이제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가구 안 돼요. 넓은 지역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넓은 지역은 일종 전용 주거지거든요. 만약에 거꾸로 돼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일종 전용 주거지고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그럼 이제 건폐율이 만약에 57.5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 넓으니까 더 55보다 크겠죠. 그럴 때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다가구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왜 건폐율은 평균만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건축 제한은 어떻게 하라고? 넓은 지역을 쓰라고. 넓은 지역. 이렇게 약간 자투리 땅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나오면 무슨 평균? 가주평균. 기타 건축 제한은 어떻게 한다?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에 속한다. 따른다. 왜 가장 넓은 면적이냐면 이 땅이 뭐 여러 개에 걸칠 수 있으니까 가장 넓은 면적 이렇게 말한 겁니다. 2개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대지가 둘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깡패가 하나 있는데 고도지구하고 방화지구입니다. 대지가 있고 이게 여기가 고도지구, 방화지구예요. 건축물이 이렇게 용도지역 등이 걸쳐 있습니다. 고도지구나 방화지구가 더 좁죠? 나머지가 더 넓죠? 네.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기타 건축 제한에 있어서 이 건축물에 관한 규제는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따라가요. 여기에 불이 붙게 되면은 이쪽으로 확산되는 것도 한 몸뚱아리니까 바로 될 수 있겠죠? 그걸 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다 방화벽을 설치하는 거예요. 방화벽을 설치하게 되면 방화지구는 방화지구에 따라가고 나머지는 면제가 되고. 왜냐면 방화지구는 건축할 때 굉장히 건축비가 많이 들거든요. 불연 재료라든가 내연 재료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자, 뭘 설치하면 돼요? 방화벽. 고도지구도 깡패입니다. 여기가 비행장이 있는데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여기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여기 고도지구를 50m로 규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비행사들이 여기까지만 이제 고도지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깥에 있는 한 몸뚱아리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여기는 50m인데 여기가 100m면 여기도 50m처럼 보인대요. 착시가 발생하죠. 사고가 날 수 있대. 그러니까 고도지구 밖의 부분도 고도지구에 따른다. 나무도 마찬가지. 나무 같은 것도 50m 넘으면 안 돼. 공작물도. 고도지구는. 그래서 고도지구와 방화지구는 좁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전부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고도지구나 방화지구. 근데 내가 건축비 때문에 싫어. 그럴 땐 무슨 벽을 설치하면 돼? 방화벽. 벽. 이제 따로따로 노는 놈이 하나 있어요. 따로따로 노는 놈. 이게 무슨 색깔이죠? 이게? 녹색이네. 녹지지역. 얘는 따로따로 놀아. 녹지지역과 기타 용도지역 등의 대지가 걸쳐 있을 때는 녹지지역은 녹지대로,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써야 돼요. 각각의 용법에 따른다. 각각. 녹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뿔 각각. 근데 만약에 여기가 녹지적인데 깡패가 있었죠? 누구였죠? 깡패? 무조건 자기 따르라고 하는 깡패 있었잖아 좀 전에. 깡패 무슨 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여기가 이제 고도지구랑 방화지면 녹지적도 깡패한테 져요. 고도지구랑 방화지구에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따로 못 놀고. 예, 105. 하나만 더 할게요. 숫자. 그게 중요한 숫자 아닌데. 자, 또 어제 원주 갔다 오니까 또 원주 그러고. 원주 가면 안동 그러고. 안동에 여러 상권이 있겠죠. 이렇게 상업지역이. 그죠? 상업지역이 자연스럽게 형성됐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근데 새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할 때는 이렇게 도로를 주변에서 길 따라게 여기는 앞으로 상업지역이 됩니다. 계획적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계획적으로.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들은 여러분 여기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서 토지가 상업적인 있는 필지가 있겠죠. 이 밖으로 뻗어나간 것들이 많지 않은데 이런 데는 필지가 밖으로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 이렇게 기획적으로 했다 보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 안에 있으니까 한 필지가 이 안에 쏙 들어가는 때가 많은데 여기는 벗어날 때가 많아요. 근데 상업적인 토지는 좀 더 넓게 쓰는 게 효율적이잖아. 그죠? 주택보다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길게 늘어선 상업지역을 띠 모양의 상업지역 그래요. 띠 모양의 상업지역. 우리 머리띠처럼 길게 늘어섰다고. 띠 모양의 상업지역은 이 안에 들어간 토지도 많지만 이렇게 밖으로 벗어난 토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작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 적용돼. 아까는 여기는 얼마일 때 적용된다고 해서 330. 이때는 좀 혜택을 줘서 660 이하일 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띠 모양 상업지인데 여러분이 여기가 1000제곱미터, 여기가 660제곱미터. 그러면 이 1660제곱미터를 이렇게 상업지역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띠 모양 상업지에서. 105페이지. 원칙.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칠 때는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한다고요? 넓은 면적 따라간다, 좁은 면적 따라간다, 가중평균한다. 가중평균하고 그 밖에 건축제한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띠 모양이 도로변의 띠 모양의 상업지의 경우에는 가장 좁은 면적이 얼마 이하일 때 적용한다. 660.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깡패가 있죠? 무조건 날 따라와 하는 게 뭐야? 고도지구.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건축물과 대지 모두 고도지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방화지구.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칠 경우에는 방화지구 외의 건축물 부분도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비가 너무 상승한 것이 싫을 때는 무슨 벽을 설치하면 돼요? 방화벽을 설치하여 구획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녹지적은 녹각입니다. 3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적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이 걸쳐 있을 때는 따로따로 놀죠. 녹지적은 녹지적대로, 기타 용도지역은 기타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가중평균하고 이런 게 아니고 따로따로. 다만 녹지역도 혼자 놀고 싶어도 깡패가 나타나면 따라가야 돼요. 녹지역에 있는 부분의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칠 때는 녹지역에 있는 건축물 부분도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오늘은 도시군계획 시설 보겠습니다. 이제 114페이지, 115페이지인데 도시군계획설은 이겁니다. 이거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리기구로 결정해야 되죠. 관리기구로 결정해줬어. 예? 안동에 이렇게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결정 고시하면 이때부터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그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를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서 고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앞으로 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일을 뭐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안동에 도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게 2023년 3월 25일 발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착공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동시장이 됐어요. 근데 여기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라 하긴 해야 되겠어. 근데 예산이 지금 없으니까 내년에 하겠습니다. 3년 후에 하겠습니다. 5년 후에는 꼭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오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단계별 집행 계획이에요. 단계별 집행 계획.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분필을 한번 좀 갖다 볼게요.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비슷하네. 자, 1단계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사업할 거. 2단계는 그걸 보겠어요. 3년 후에 할 거. 이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때 여기 결정 고시했죠? 3월 25일. 이때까지 3개월 이내 해야 돼요. 얼마 이내? 3개월 이내. 전에 이게 좀 길었었는데, 야,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 세우는 건데 무슨 그렇게 긴 기간을. 내가 그 말을, 과거에 한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남으니까 제가 크게 숫자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바뀐 숫자는. 너무 길다고 지금은
얼마 이내에 수립하라고 하고 있어요?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적용은 3개월 이내에 수립해라. 그죠? 참. 근데 이제 2023년, 2024년이 됐어요. 그럼 여기 내가 여러분 안동시장인데 내가 3년 6개월 있다 사업해야겠다 생각했던 것이 1년 지났으니까 3년 이내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2단계를 매년 언제? 매년 검토해서 1단계 포함시킬 수 있다.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이게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하는 것은 참고삼아 누가 하는가 몰라보세요. 시험에 답이 아니니까. 요거 도시군객설 누가 입안했습니까? 이거 입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얘가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돼. 그쵸? 근데 이거 혹시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그럼 얘가 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거야. 지가 머릿속에 생각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하겠다, 그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렇다. 이 정도 보시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시기가 되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사업 시행자. 이거 누가 사업 시행하는 게 원칙이겠어요? 특별시장, 군수. 지가 하려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보니까 얘가 또 생각한 게 있었네.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광역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장이나 도지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꾸 여기서 연결시켜드린 이유는 뭐냐면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또는 광역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이런 것들 나중에는 까먹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냥 얘네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말라는 거예요. 얘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맞구나 이런 정도만 짐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얘보다는 얘가 많이 나오는데 얘가 하기 싫으면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여러분들은 공부를 스스로 하려고 했습니까?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했으니까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도 세웠죠? 올해 합격하겠다. 나는 10년 계획 세웠다. 단계별 집행계획. 근데 가끔 지정받은 수험생이 와요. 여기서. 고등학생이나 21살짜리가 와. 그러니까 싫어서 갑니다. 보통. 지정을 할 수도 있어. 네. 내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딸을 시킬 수도 있어요. 지정받은 사업시. 국가가 시킬 때는 공공기관. 성이 뭐냐면 국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고 성이 부모 성을 따서 한국이고 돌림자가 공사입니다. 이 안에 들어갈 말은 몰라세요. 근데 이게 국토계획법, 도시활법 내용들이 좀 달라. 안에 들어간 게. 여기 들어간 게.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택법에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지법 하면 한국농어촌공사 딱 나오겠죠. 특정해서. 근데 그런 다른 데서는 그냥 한국 무슨 공사 나오면은 공공기관을 말하는구나. 공공기관. 이게 이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하는데 그 공공이 약간씩 달라요.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공사가 있죠. 그건 지방공사입니다. 자기 부모성을 따서 지방공사. 얘네들은 특정해서 여러 개를 아예 법으로 만들어놨고 이거는 사업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만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런 거 그때그때 만들어. 그걸 전부 그냥 지방공사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무성공사, 지방공사 얘네들 사업시행자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민간에게 사업을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민자도로 같은 거 있죠? 민자도로 이런 거. 얘가 얘한테 맡길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데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에 도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통행료 같은 거 징수하기도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안동에 여기 내 땅이에요.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놈이 오더니 내 땅을 수용을 해서 이거 사업을 하는지 수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수용하더니 내 땅을 다니는데 돈을 내래.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그래서 이 민간이 이런 사업 시행자가 되려고 그러면 여기는 토지를 3분의 2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는 전체 토지 수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숫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취지만 잘 이해하면 돼. 여러분들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런데 민간 중에서도 여기를 공사를 해서 국가에 무상 귀속시키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려는 자들은 이 요건이 필요 없어. 그죠? 잘 다시 봐. 민간이 지가 돈벌이 하려고 땅을 뺏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3분의 1 소유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민간이라 하더라도 지가 돈벌이 하는 게 아닐 때는 이제 강제 수용해서 사업할 수 있어. 이 토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예, 그러면 봐봐요. 얘네들이 사업 시행자 지정받을 때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지. 공익이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애들도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얘를 빼고, 아까 말했던 그런 기부채나 무상기속 빼고, 나머지 애들이 사업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이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라고 시험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라고 써야 돼? 얘를 제외한 아들은 3분의 2 소유하고 있어. 시험 낼 수 있어, 없어? 밖에. 맞는 말로 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안동 인구가 그냥 10,000명 할게요. 10,000명인데, 이 중에 9,000명을 제외한 1,000명은 저 동의를 받아야 된대. 그럼 이제 이 사람 할 때, 안녕하세요. 없다. 10,000명 중에 3,000명을 제외한 7,000명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 3,000명을 다 써줘야 돼. 동의 받는 사람을 만약 하려고 그러면. 그죠? 이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은 동의 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를 내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A라는 사람 동의 안 받아도 되거든? 근데 A는 동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틀린 말이죠? 다시. 여기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또 그럼 나머지라고 쓸 수 없고, 그래서 민간이라고 쓸 수 없습니다. 민간 중에도 여기 해당되면 동의 안 받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틀리게 만드는데 민간은 안 내고요. 기부채나 무상비속은 절대 안 내고 뭐만 내요? 예. 한국 무슨 공사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해당 도시군 계획설 부지 토지를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은 틀리게 안 되니까 그냥 한국 무슨 공사 그러면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토지를 2분의 1 이상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뭐가 틀렸어요? 이 숫자는 보지 말라 이거요. 이것도 틀리게 하는데 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틀리게 하니까 또 강의하는 애들이 이것까지 강의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숫자를. 이건 볼 거 없어. 요거만 보면 되는데 뭐하러 이걸 보고 있어 이거를. 볼 필요가 없는 건데. 치지 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뒤에 가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이 숫자를 외워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해당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는 맞는 말 나올 수 있어요. 도시개발법. 거기는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나와요. 토지 소유자는 민간이죠?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리 낼 수가 없어요. 아까 저쪽은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야 된다니까 맞는 말 낼 수가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틀린 말 내고, 이거 이제 도시개발법에 와서 외우면 됩니다. 똑같은 취지예요. 민간이 남의 땅을 막 뺏어가서 자기의 배를 부리는 것은 안 되겠죠? 토지 소유 그리고 동의 필요 없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본래적인 사업시행자가 있고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있을 수 있다. 공공기관은 지정받을 때 토지를 미리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깔아보시고 시행자. 이제 사업시행자가 사업할 때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합니다. 예, 이것 관련된 의미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누가 인가 받는가는 시험에서 여러분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못 해도 되는데, 자, 전체적인 흐름에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니까 말을 한번 해볼게요. 도시군 계획설 사업 결정권을 가진 사람 누구예요? 결정권을 가진 사람.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누구예요? 대도시장까지밖에 못합니다. 그쵸? 도시군관리 결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감시감도 안 받아. 근데 대도시간인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뭐만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 중에? 여기 지구 단위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노무도 지가 작성하지만 나머지는 지역노무도 승인 다 받아야 돼. 실시계획도 지멋대로 작성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대도시간시장으로서는 인가 받고 그 이상의 사람, 그거보다 윗들은 인가 안 받으니까 얘가 과유를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공사, 지방공사 다 인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났어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를 왜 가르쳤어요? 국장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준공할 필요 없어요. 그 이하애들은 저기서부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기서 제가 약속한 대로 그대로 공사가 끝났는가 확인을 받아야 돼. 준공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이치는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치를 알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는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관련된 절차에서 이걸 알면은 조금 도움되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해하려고 해주시고. 자, 바로 친 것들은 자기가 이제 최종적인 감독권, 결정권 있으면 안 하는 거고 없을 때는 바로 해당되는 것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이 실시기에 이거는 조금 이따 보고 이 앞에 있는 초반에 서론 부분에 대한 걸 조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기반설 하는 것은 첫 시간에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첫 시간 한 걸로 기억하시고 도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한 번 나왔는데 틀리게 나오지도 않아요. 뒤에 도로 붙어 있으면 도로입니다. 저희 학원의 교수님을 모셨더니 고속도로는 여기 없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강의하는지 올 때마다 강의를 해요. 필요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저는 다 까먹었어요. 고속도로 있는가 없는가. 근데 고속도로 없으면 그걸 어디서 듣고서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제 전혀 시험하고 통하지 않는 거를 쓸데없이 하고 있어요. 이제. 아는 게 별로 없으면 맨날 그거만 하는 거예요. 서울 가면 63빌딩 최고야. 맨날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자기 10살 때 서울 가서 63빌딩밖에 본 게 없거든.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 도로부터는 도로고 혹시라도 나왔을 때 나오지 않지만 뒤에 광장부터는 광장입니다. 도로는 교통시설이죠. 광장은 공간시설입니다. 그죠? 교통광장은 교통시설입니까? 공간시설입니까? 공간시설. 자, 이 뒤에가 핵심이라고 했죠? 교통광장은 서울역 앞에 있는 광장이라는 것들 교통광장. 이건 공간시설입니다. 그거 정도만 하고 다른 거 다 없고. 이제 3단 논법에 따라서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광장은 공간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광장은 교통시설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사람이 좀 있겠죠. 절반 정도가 틀릴 수 있어. 절반 이상이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봤으니까 안 틀릴 수 있고 건축물 부설광장 볼 것도 없어요. 광장 붙으면 광장이에요. 여기 없는 거 안 내. 여기 없는 거 내면 그냥 틀려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 2번 보세요. 공동 차고지는 자동차 정류장이다. 혹시 답이 아닌데 나왔을 때 여러분들 야 자동차 정류장은 정류장이 붙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공법 선생님 말대로 따지면 이럴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도로는 도로가 붙어 있고 광장은 광장이 붙어 있는데 자동차 정류장은요. 버스 정류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차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자동차 정류장이에요. 그래서 차고지 이런 말이 있거나 또는 복합 환승센터라는 말이 있거나 터미널이 있거나 이러면 차들이 많이 모이죠. 차가 다니면 도로, 사람이 모이면 광장, 차가 모이면 정류장. 그래서 차가 모이는 것과 터미널, 차고지, 자동차 휴게소, 복합 환승센터 이름 알 필요도 없고 차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이 정도 하시라는 겁니다.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광장, 교통광장 설명하다가 뒤에 광장 붙으면 광장입니다 했는데 2번 오해할까 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차들이 많이 모이면 자동차 정류장이구나 이런 정도만 이제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 외우라고 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 외울 필요도 없는 건데 자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첫 시간에 공부했는데 여기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해도 되는 거 있어요. 다 도시군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 밑에 보면 예외 있죠. 예외. 다음의 경우는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또는 정비 개량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 종류, 규모, 위치 등을 결정해야 된다. 맞죠? 근데 여기다 모든 그런 말이 틀려요. 틀리겠죠? 반드시 그럼 틀리겠죠? 근데 이런 문제 안 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다 맞추거든. 지금 이거 틀렸다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아주 한 10몇 년 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찾는 답도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거 뭐 강조도 안 합니다. 제가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저는 뭐 공법 별로 강조도 안 해요. 뭐든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예? 시장 공동구를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 되고 그리고 전에 같으면 이렇게 됐어요. 또 다음 중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한다든가 아닌 것을 골라라 해서 1번 시장 2번 공공청사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안 그래요. 이렇게 거의 안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시장 공동구를 설치하면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된다. 2번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로 설치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한다. 3번 기반시설 설치하기로 결정 고시하면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섞어서 내요. 이제. 그래도 여기 있는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몇 개는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동시에서 도시군 관리 누가 위반해야 되죠? 시장이죠. 시장이 죽으면은 도시군 관리 위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장을 죽여보겠습니다. 시장이 공공청사에서 길을 맞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도 나고 해도 아파서 종합의료시설에 갔는데 주사를 맞고 죽어서 장사를 치렀어요. 방송에 날 일이죠. 시장이 없어졌죠. 이제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시장, 도깨비시장, 전통시장 하는 시장은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공공청사도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고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열 공급시설, 이건 뭐겠어요? 폐차장, 종합의료시설,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장사시설, 방송통신시설은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만들어가지고 몇 번 되뇌보세요. 그러면은 이걸 완벽하게 다 암기 못해도 돼요.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여기서 다 걸릴 거예요. 분명히 다음 중 필요 없는 것을 해가지고 그냥 단답식으로 1, 2, 3, 4, 5 되는 게 아니고 지문 중에 3번에서 이 중에 분명히 뭐 하나 들어가요. 도로, 종합의료시설은 도시군 관리구로 미리 결정해야지만 설치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거는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요거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거 들어가 있는 걸 봐야 돼. 그럼 이게 들어가 있으면 그 질문은 틀린 겁니다. 단독 문제로 나오더라도 만약 이거 알면 거의 찾을 수 있고 100% 아닐 수 있어요. 여기 없는 다른 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정도 하면 거의 걸릴 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그 네모에 보면 시장님 어디 있어요? 시장님 1번에서 시장 첫 번째 줄 끝에 있죠? 시장 어디서 일을 하다가 공공청사 뭐를 맞았어요? 비 찾아보세요.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있네요. 그죠? 있어요? 자, 그러다가 머리에서 뭐가 나요? 열이 나고 열 공급 설비. 어디도 아파요. 폐가 아팠죠? 어디 가서 폐차장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폐차장. 그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람이? 병원 종합의료시설 있어요. 있죠? 종합의료시설. 가서 뭘 맞았어요? 주차장. 잘했죠? 맨 처음에 있네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서 세 번째 끝에 장사를 치렀네요. 장사시설.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막 나왔어요. 훌륭하다고. 방송통신시설. 이 정도 말 만들면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하더라도 앞글자 따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말을 만들지. 그럼 나중에 다 까먹거든. 막 앞글자가 1000개가 돼. 그러니까 앞글자가 뒷글자인지 중앙글자인지 콧물이지 빗물이지 알 수가 없어. 다음 이제 그 밑에 몇 개 더 있는데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117페이지 광역시설 혹시 기억나시나요? 광역 하는 말 붙으면 뭐라고 하세요? 그렇죠. 둘 이상이죠. 둘 이상의 특광별별시군 둘 이상의 시도에 관련되면 광역시설입니다. 걸쳐 있는 것도 광역시설이고 한 군데 있어도 공동으로 이용하면 광역시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안동에 KT역석이 있는데
영주에는 없고 다른 데 없다고 쳐.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안동의 KTX를 이용하겠죠? 이것도 광역시 되는 거야, 이제. 광역설. 여기는 기반시설 중에는 광역시설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공동구라는 게 있어요. 공동구는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만약에 안동의 저 외곽 지역에 도청은 예천에 있나요? 그죠? 도청을 이제 경북 대구에 있다가 도청을 옮깁니다. 예천으로. 그럴 때는 미리 호흡을 딱 새롭게 조성할 수 있겠죠? 밑에다가 구덩이를 파서 여기다가 전봇대를 세우지 않고 전선, 통신선, 수도관, 중수도관, 그리고 열수송관, 쓰레기 수송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묻어놔요. 그럼 나중에 여기를 공사할 때도 이거 할 때 도로 열고 저거 할 때 도로 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관리가 훨씬 좋기 때문에 교통 불편도 해소할 수 있고 미관도 좀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구인데 공동하고 광역시는 같은 거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얘가 짜장이면 얘는 짬뽕이에요. 짜장을 먹을 때 짬뽕 먹는 방법으로 먹어야 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짜장을 먹는데 짬뽕 먹는 방법으로 먹어야 된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얘하고 얘는 같은 말이 아니라고 했죠? 광역시설을 설치할 때는 공동구 설치 방법에 따른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물론 먹성이 좋은 강호동 같은 친구는 짜장이든 짬뽕이든 똑같은 방법으로 먹어요. 서로 마셔버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취하죠? 근데 이거를 누군가 한 놈이 냈어, 출제한 애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꾸 내는 거예요. 설명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강의하는 사람도. 근데 오늘 이제 얘하고 얘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일반적인 기반과 다르니까 광역시설 설치하는 방법을 몇 개 해놨어. 공동구는 또 밑에 여러 개를 설치하니까 일반적인 기반시설과 달라서 이것도 설치하는 방법을 써놨어. 얘하고 얘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같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출제하는 거 왜 그렇게 냈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광역시설 설치할 때는 공동구 설치 방법에 따른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다. 이게 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만 하세요. 예. 광역시설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안동이 있고 안동하고 뭐하고 생각하기로 했죠? 영주 생각하기로 했나? 예천 하기로 했나? 안동, 영주 도의 관할구에 있는 거 할 때 안동, 영주 자 도의 관할구.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광역시설을 설치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때는 항상 뭐 하라고요? 협의. 친구 옆에 같이 앉아 있는데 내 자리가 좁아서 옆에 사람 책상을 좀 쓰고 싶어. 그럼 그 작업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원장한테 좀 물어보면 되겠죠? 창급기관 찾아가면 돼. 협의가 안 됐을 때 무조건 협의가 먼저입니다. 이 광역시설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설치해놓고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죠. 중요하죠. 그래서 협의회 다른 말이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다른 말 아니야. 협의회도 그냥 협의예요. 그죠? 협의를 말로 하는 건 그냥 협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협약이 되는 거고. 자, 내가 이치를 말했어요. 분명히 다른 자치단체에 간섭할 때는 뭐 한다고요? 협의. 근데 여기서만 특별히 협의하는 말이 나올 뿐이에요. 자, 공동구를 설치할 때는 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하여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나오면 협의해서 하는구나. 협약이란 말 여기 한번 딱 나와 있죠. 광역시설이 국가계획과 관련돼.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국장 그랬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절대 시험에서 광역시설을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닌데 근데 이제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광역시설만을 설치하게 한 법인을 설립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하지 이해가 못한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이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 말이 안 나오고 뭐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공부를 너무나 계속 기기적으로 해서 국가기획 나오면 국장 하다 보면은 그 말만 머릿속에 딱 박아놓으면 광역시설을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설치할 때는
법인을 설립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러면 야 이거 국장 아니야? 이거 틀렸다고 할지 몰라서 말한 거예요. 국장이 할 수 있다고 했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자, 뭘 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할 수 있다. 여기서 광역서는 이거 좋아요. 이게 얘하고 법인하고 협약. KTX 같은 것들은 광역설에 해당됩니까? 국가기에 관련될까요? 그러겠죠. 국가기에 관련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역 앞에 하면 KTX 나오면 오른쪽에 국가철도공단 사무실이 있어요. 국가철도공단이 바로 법인이지. 그러면. 걔가 이걸 관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맨날 이것만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중요한 것들은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도로 같은 것도 고속도로도 한국도로공사 이런 거 만들잖아. 법인. 그죠? 그래서 이제 법인 이 말만 기억하고 협약 이 말만 기억하고 얘는 얘가 아니다. 짜장짬뽕은 볶는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광역시를 읽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1번 두리상에 걸치는 것. 2번 두리상과 관련되는 것. 이것은 기반시에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용어정의에서. 맨 밑에 광역시의 설치 관리는 도시공객설 설치 관리에 따른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이 말을 강의를 하는 애가 출제하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읽을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118페이지. 자, 예외도 아니야. 이것은 얘는 예외라고 해놨는데 예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관계 특광 별별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건 예외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협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협약이라는 말 나오면 좀 처음 보면 이제 만약 공부를 안 하면 이 말을 어디서 본 적 있나 이럴까 봐서 본 거고요. 자, 그다음에 도지사는 됐고요. 법인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법인 할 말 나오면 어색하지 않게 맞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국가계획 하면 법인. 다음에 공동구 설치 공동구를 보겠습니다. 여기 공동구는 다시 안동에 예천이었죠. 예천에 도청 이전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럼 굉장히 대규모의 어떤 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시내 중심지에 도청을 옮기겠어요? 저 변두리 옮기겠어요? 변두리 옮기겠죠. 그러니까 이걸 싹 갈아엎었어요. 네, 여기다가 이제 또 전봇대도 세우고 통신선. 제가 부산 사상구에 좀 살았는데 밤에 이렇게 하늘을 딱 쳐다보면 뭐가 쏟아질 것 같은데 뭐가 쏟아질 것 같아요? 한밤중에 보면 그거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통신선 전기선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하늘 한번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전기선 통신선이 그렇게 많은지 막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저분하죠? 미관도 그렇고 전봇대도 걸리적거리니까 어디다 이 밑에다가 묻으면 좋겠네요. 미리 그죠? 여기 건물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묻으면은 좋아요? 안 돼. 불편해요. 그래서 미리 묻어야 되겠지. 미리. 우리들 이사 갈 때 짐 옮기고 나서 장판 깔아요? 이사 가기 짐 옮기기 전에 장판 깔아요? 옮기기 전에 장판 깔겠죠? 이사 가기 전에 장판 깔아야 돼요. 도청 이전 신도시가 이사 가기 전 그랬죠?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 얼마? 200만. 뭐 할 때? 이사 간다 할 때 200만. 200만 초과할 때는 이사 가기 전에 공동을 설치해야 됩니다. 200만 초과할 때. 도청 이전 신도시라든가 도시개발구역이라든가 또는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같은데 암기하지 말고요. 최근에 나온 것도 자꾸 강의하는데 사람들은 왜 저는 이걸 암기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다음의 지역을 하는 것들이 우리 부동산국보에서 한 4, 50가지가 있어요. 비슷비슷해요. 나올 때마다 외우라면 되겠어? 안 돼요. 근데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몇 군데는 그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평생 지금 34회 동안 한 번 나온 거야. 나왔다고 또 외우라 그러면 또 다른 장소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외울 수 안 해요. 그래서 외우라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도청이든 신도시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준 거고 도시개발구역이라든가 정비구역 같은 데도 허허벌 만들었어요. 이제 다 위에 없앴습니다. 정비구역은 이사 갔다고 볼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은 집을 새로 짓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죠? 정비구역은 재건축이니까 건물 있던 걸 깎았잖아요.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간 집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사 간다고 했으니까 얼마 초과할 때? 200만 초과할 때는 공동을 설치를 꼭 해야 돼요. 그냥 의무적으로. 공동을 설치해야 된다. 200만. 원래 사업 주체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내는 거거든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공동을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이건 강제로 하라고 했잖아. 법에서. 그죠? 그래서 그 사업 시행자와
나중에 그 전기, 통신, 수도 이런 걸 여기다 묻는다고 했죠? 얘네들이. 이걸 점용 예정자, 여러분 말 어려우면 점용자라고 해도 돼요. 사용자라고 읽어도 상관없어. 사용할 사람들이 같이 부담해요. 비용을. 왜냐면 얘는 전봇대를 대신 안 썼죠. 안 만들잖아. 비용이 줄어들었죠? 이건 공동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점용 예정자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런 말로 하면 알 수 있겠죠? 자,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자꾸 위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 거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근데 뭐 통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올 수 있지만 걔네를 다 해가지고는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 위주로 말하니까 듣고서 그것만 가져가서 지문 중에 5개가 나오면 제가 강의한 거가 최소한 3개, 4개 나올 거예요. 그걸로 찾는 거지. 2개 여기 모르는 거 나오는데 이걸 왜 강의를 안 해줬지? 하지 말고 이것까지 강의해주면 5개가 다 생각 안 나. 5개 하나도 강의를 안 했네? 이렇게 돼요. 비용 부담. 공동구가 설치됐습니다. 설치되면 여기 보세요. 전선, 통신선,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송관, 쓰레기 수송관을 관리하는 자는 반드시 이걸 이용해야 돼요. 이거를. 근데 전봇대, 한국전력에서 나는 지하로 묻기 싫어. 나는 전봇대를 그냥 계속 설치할 거야. 안 돼요. 강제로 수용을 해야 되죠. 법에서 수용하라고 한 것들은 여기 모두 수용을 해야 됩니다. 전통, 수, 중, 열네. 중은, 중수도는 이제 수도를 한번 쓰고 버리는 물인데 아주 더러우면 하수도, 하수. 또 그래도 하수 아닌 것들은 중수도를, 이것은 중수 같은 것들은 이제 도로 청소하고요. 공중화장실, 변기물 이런 것도 씁니다. 중수는. 그 정도. 전통, 수중, 열네는 꼭 수용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가스관이나 하수도관은 여기다가 만약에 수용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제 가스관을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예요. 그 기관입니다. 그 주체입니다. 가스관을 일단 수용하려고 그러면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여기가 여유가 있고 수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가스관을 수용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다른 데 심어. 하수도 마찬가지예요. 가스관, 하수관은 시험에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공동구가 설치되면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4번 하수도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안 물어본다고. 공동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200만을 초과할 때 공동을 설치해야 된다. 2번 비용은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 공동으로 부담한다. 3번 전선, 통신선, 가스관은 공동구에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씩 숨겨놔요. 찾아야 돼요. 이거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요? 가스관, 하수관.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용해야 된다고 틀려요.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이 가스를 공급하는 자예요. 그럼 이제 공동협의회 갑니다. 가서 존댓말로 물어보지 말고 반말로 물어야 돼. 자, 가스관, 하수관은 수용이 가능하냐 물어요. 존댓말로 물어, 반말로 물어. 가능하냐. 이것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가능합니까? 그러면 하수도가 안 나와요. 합수도가 나오니까 반말로 가능하냐. 그래서 이것은 이건 필수적이 아니고 임의적 수용사. 그러니까 전통 수중 연례는 까먹어도 좋아요. 가능하냐는 까먹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이거 이제 이렇게 숨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반말로 물어보세요. 다음 주에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기억이 가능하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기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동구를 다 설치했습니다. 이 공동구는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시행자는 떠난 거죠. 특별시장, 군수가 관리. 근데 이제 관리할 때는 공동구 요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5년마다 수립해야 돼. 5년마다. 공동구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도시공원 관리 계획도 5년마다 검토하죠. 5년마다.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수립해야 되고요. 관리비용은 누가 내겠습니까? 당연히 쟤네들이 내야 되겠지. 전통 수중인데 점용자. 아까는 비용 부담은 점용 예정자가 그랬는데 이건 이제 점용하고 있으니까 점용자 이러는데 구별 안 하고 그냥 점용자 이렇게 해도 되고 점유자라고 해도 되고 사용자로 읽어도 상관없어요. 점용자가. 특이한 게 1년에 2회 분할 납부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분할 납부도 되고요. 점용
관리비. 자, 읽어봅시다. 이제 119페이지, 118페이지 맨 밑에. 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동의 지하 배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 구조의 보전이나 교통 등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공동구는 유통 공급 시설이다. 맞죠? 에너지 공급하잖아. 유통 공급 시설 맞잖아요.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거. 자, 공동구 설치 의무. 이사 가기 전에 도배 장판해야 되겠죠? 얼마를 초과할 때? 2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음 지역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게 뭐 작년, 재작년에 한번 재작 그 전년도가 답으로 출제됐는데 또 나오진 않습니다. 자, 참고사항이냐. 편하게 읽으면 돼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라든가 도청 이전 신도시 같은 것들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공동구 의 수용 의무 맨 밑에 있네요. 다음의 경우에는 공동구가 설치되면 1호부터 6호까지는 공동구의 수용을 해야 한다. 전통, 수중, 연례. 그죠? 근데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능하냐, 가스관, 하수도. 다음 페이지. 수용 절차 같은 것들, 뭐 통지 이런 것들 다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나올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없고요. 자, 공동구 설치 비용 이해할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건. 자,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른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다면 사업 시행자, 보통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사업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부담한다. 강제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공동구 관리자 121페이지 공동구 관리자. 공동구는 특별시장 군수가 관리를 한다. 네. 관리자는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겠네요. 공동구 안전유지 관리계획. 공동구 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한다.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법이 안 바뀌었으면 제가 3번 1년에 1회 이상 강의를 안 할 건데 전에는 이거 말고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다른 법이 바뀌었는데도 책을 쓰는데 몰라가지고 한동안 그 틀린 말 썼는데 이제는 바꿔놨네요.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옳게 바꿨으니까 중요도는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책들이 다 틀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한번 좀 허점을 두고 내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1년에 1회 이상 강의를 했었는데 1년에 1회 이상은 너무나 밋밋하거든요. 출제하는 사람이 낼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5년마다 관리계획 수립한다. 관리비용은 점용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점용자가 부담하고 그 관리비용을 어떻게 내는가 보면은 120 없었어. 네. 거기 있네. 거기 1번에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연 2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한다. 2회 분할 납부. 분할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 나와도 맞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분할 납부한다. 됐죠? 왜냐하면 이게 많이 나와요. 분할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시험에 답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 내가 너무 부담되면 분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담이 돼. 그럼 올해는 1차, 내년에 2차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올해 1차, 2차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건 다 맞다. 분할할 수 있다는 건 다 맞다. 공부에서. 여기는 분할해서 납부하게 된다 해서 내가 분할할 수 있다는 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이 말이 나왔을 때 이것도 분할할 수 있는 거지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 또 실제로도 그걸 노리는 출제위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자, 공동구 관리비용은 연 2회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자, 122페이지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럼 10분 쉬었다가 도시공개엑셀 매수 청구권 보도록 하겠습니다.